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일흔이 된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현재 서울의 한 골목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노점에서 호떡을 팔고 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호떡에서는 달콤한 설탕 냄새가 솔솔 퍼지고 지나는 사람들은 하나둘 걸음을 멈추곤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호떡을 부치며 살아가기까지 할머니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논밭으로 가며 농사일을 도왔고 새벽부터 부모님과 함께 땅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 시절 친구들은 마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손에 농기구를 들고 흙투성이가 된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흙냄새와 함께 자라난 어린 시절. 비가 와도 해가 쨍쨍 내려쬐어도 손에 일을 놓을 수 없었던 나날들. 하지만 할머니는 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여기서 끝날 생각은 없어. 그리고 그 다짐은 머지않아 새로운 인연과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어느덧 성인이 된 박영희 할머니.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논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 땀을 훔치며 허리를 펴던 그 순간 저 멀리서 낯선 그림자가 다가왔지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논두렁을 조심스레 걸어왔습니다. 이곳 농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옷차림이었지요. 할머니는 일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남성은 숨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오랜만이다.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바로 어릴 적 같은 마을에서 함께 자랐던 김철호였습니다. 김철호는 어린 시절부터 내성적인 성격이었지요.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 때에도 늘 조용히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누군가와 쉽게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박영희 할머니는 강단 있는 성격이었고 하는 말마다 당차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랬기에 어릴 적부터 김철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짝사랑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린 시절 김철호의 가족이 이사를 가면서 둘의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는 성인이 되어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너 보고 싶어서 왔다. 그 말 한마디에 박영희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김철호의 눈빛에서는 단단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품어온 마음을 이제서야 전하려는 듯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김철호의 끊임없는 구애가 시작되었고 결국 할머니는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할머니는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 결혼 이후 할머니를 더욱 힘겹게 만들게 되었지요. 결혼 후 박영희 할머니는 불안했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철호의 집안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차가웠지요. 그의 아버지는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었고 어머니는 유명한 한식 브랜드의 창립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철저한 상류층이었고 농부의 딸인 박영희 할머니를 절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댁에 반대는 거셌습니다. 우리 철호가 감히 그런 여자랑 결혼한다고?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깔보았지요. 하지만 김철호는 사랑을 증명하겠다며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지요. 시댁살이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조차 그녀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식사 자리에서도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용하던 그릇조차 다른 가족과 분리될 정도였지요. 그럼에도 할머니는 버텼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조금은 인정해 주겠지. 그 믿음 하나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이 차별이 끝날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가 28이 되던 해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김정훈. 출산 후 시댁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손자를 본 기쁨 때문인지 처음으로 온화한 미소를 보였고, 할머니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도 잠시나마 누그러진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제 정말 가정의 일원이 된 걸까?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시댁에서는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여전히 무시와 눈치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남편과 아이를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런 버팀목조차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박영희 할머니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김철호가 예전과 달랐지요. 늘 다정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에 머무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출장을 핑계로 외박하는 날이 많아졌고, 회사 미팅이 길어져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으려 했습니다. 철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냥 일이 바쁜 거겠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철호가 외박을 하고 돌아온 아침이었습니다. 그의 와이셔츠를 세탁하기 위해 챙기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강하게 배어 있었고, 하얀 셔츠에는 선명한 화장품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영희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멍하니 셔츠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아니야, 그냥 우연일 거야, 실수일 거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박이 잦아진 것, 애정을 담지 않은 눈길,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 태도,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김철호에게 물었습니다. 철호야, 요즘 많이 바빠? 무슨 일 있어? 하지만 김철호는 피곤하다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애써 모른 척했지만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자신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시댁에서의 생활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이유 없는 트집이 많아졌지요. 처음에는 아들을 낳았다고 좋아하는 척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너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아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김철호는 외박을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남편. 박영희 할머니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철호는 들어오자마자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에도 또 보자. 그 말과 함께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다정한 목소리. 박영희 할머니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젠 부정할 수도 없었지요. 그의 목소리는 한때 자신에게만 들려주던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희 할머니는 혼자 흐느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지요.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버틸 이유가 되어주던 남편마저 변해버린 상황. 이대로 이곳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아 시댁에 의해 강제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악의 날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김철호의 외도가 확실해진 이후 시댁의 태도는 더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했지요. 말 한마디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고 집안일을 해도 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한마디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제 좀 나가줄 때가 된 거 아니니? 박영희 할머니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이어 들어온 김철호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너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데, 얼마나 버텨왔는데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었습니까? 철호야, 우리 정훈이는 어떻게 해? 할머니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였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였지요. 하지만 김철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훈이는 우리 집안에서 키울 거야. 내가 감히 데리고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 다 조치해놨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다시는 그의 얼굴도 못 보게 될 거야. 그 말에 박영희 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없었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녀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요. 그렇게 그날 밤 박영희 할머니는 3살배기 김정훈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손에 쥔 것은 몇 벌 안 되는 옷과 조금의 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아이는 지켜낼 수 없었지요. 마지막으로 문 앞에서 바라본 집안. 김정훈은 엄마를 향해 울며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그 울음소리가 박영희 할머니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꼭 다시 올게. 하지만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시댁은 철저하게 그녀의 접근을 차단했고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볼 수 없었지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박영희 할머니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차가웠고 그녀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들을 찾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살아야 했습니다.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늙고 지친 몸이 되어 이제는 작은 노점에서 호떡을 부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점 한 구석,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간직한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 남편과 아들, 그리고 그녀가 함께했던 단 하나뿐인 추억. 그녀는 매일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훈아, 넌 잘 살고 있겠지? 엄마는 아직도 너를 보고 싶구나. 그렇게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들과의 운명은 기적처럼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노점에서 호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반죽을 빚고 노릇하게 부쳐낸 호떡 위에 설탕을 가득 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요. 세월은 그녀를 많이 지치게 했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오직 하나 아들 김정훈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하나만 붙잡고 있었지요. 한편 김정훈은 어느덧 40대 초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뛰어난 경영 실력으로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젊은 나이에 회장직에 올랐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들어왔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버리고 도망갔다. 돈만 챙기고 사라졌지. 우린 널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을 들으며 자란 그는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정우는 미팅을 끝내고 운전기사와 함께 회사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그때 운전기사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날씨도 쌀쌀한데 호떡 하나 드시겠습니까? 작은 노점 앞을 지나고 있었지요. 기사는 오랜만에 호떡이 먹고 싶다며 차를 잠시 세우고 호떡을 사러 내려갔습니다. 김정우는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문득 노점 쪽을 바라보다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차에서 내려 노점 앞에 다가섰지요. 그리고 그 순간 노점에서 호떡을 붙이고 있는 할머니를 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노점 한편에 걸려 있는 오래된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건 뭐지? 그는 조용히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어릴 적 자신의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늘 어머니의 모습이 빠져 있었지요.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사진을 꺼내 들고 노점에 걸린 사진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영희 할머니도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성. 분명 그 얼굴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정훈이니? 그 한마디에 김정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가득한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엄마야. 정훈아, 너무 보고 싶었어. 그 순간 김정훈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낯선 할머니가 어릴 적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영희 할머니는 간절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난 널 버린 적 없어. 절대 그런 적 없어. 내가 어떻게 널 버릴 수가 있겠니? 하지만 김정우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나한테 엄마는 없어. 엄마라는 사람은 날 버렸어. 그는 차갑게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영희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내 앞에서 쫓겨났어. 정훈아. 그녀는 간절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댁에서 자신을 쫓아냈는지, 어떻게 법적으로 접근조차 못하게 막아버렸는지, 그 후에도 어떻게든 널 보러 가고 싶었지만 모든 길이 막혀 있었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 없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김정훈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박영희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까처럼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 내 엄마는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초라한 노점 할머니는 돈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간절하게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어떻게 널 버릴 수 있겠니? 나는 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녀의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정훈은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대체 왜 한 번도 날 찾아오지 않았어? 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여전히 수많은 생각들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할머니가 정말 회장님의 어머니라면 이야기라도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김정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세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헤어졌던 모자가 한 차에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동안 박영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어떻게 시댁에서 쫓겨났는지 아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법적으로 모든 것이 막혀 있었던 현실, 그리고 홀로 서울에 올라와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이야기. 그녀의 손은 거칠고 주름진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나는 내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 두려웠어. 그래서 차마 앞에 나서지도 못했어. 김정훈은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또 하나의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당장 이 여자를 내보내라. 그 소식을 들은 김철호가 직접 회사로 찾아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 엄마가 돌아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 여자는 널 버린 사람이야.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휘둘리지 마. 김정훈은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차분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머니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철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냐? 이 여자는 널 버린 사람이야. 하지만 이번엔 김정훈이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 전부 사실입니까? 김철호는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정훈은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믿어왔던 이야기가 어쩌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건 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였네요. 그 말에 김철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김정훈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그는 어머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그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들으며 김정훈의 마음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을 떠나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박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정훈아. 난 이곳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고 싶구나. 하지만 내가 가끔 나를 찾아와 줄 수 있겠니? 그 말에 김정훈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호떡 노점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작은 노점이었지만 이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넉넉한 생활비와 병원 진료비도 지원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 김정훈은 매주 한 번씩 노점을 찾아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호떡을 부치면 그는 옆에서 반죽을 손질하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지었지요. 한때는 원망만 가득했던 김정훈이었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서로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진실한 마음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가족이 된 두 사람. 노점 한쪽에는 이제 더 이상 빛바랜 사진이 아니라 새롭게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박영희 할머니와 김정훈은 밝게 웃고 있었지요. 가족은 아무리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이니까요.